반갑습니다. 호주 변호사 박창민입니다. ENS 비자 Employer Nomination Scheme이라고 해서 Subclass 186 비자라고 합니다. TRT Stream, Direct Entry Stream, Labor Agreement Stream 이렇게 취업 비자를 통해서 최종 관문 목적지라고 할 수 있는 영주권으로 도달하는 굉장히 매력적인 비자이고, 이민성에서도 그 중점과 중요도를 알고 있기 때문에 연간 단위로 굉장히 많은 쿼터를 배정하고 있는 비자이기도 합니다. TSS 비자를 거쳐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ENS TRT를 통해 영주권을 받기도 하고요. 그 다음 다이렉트 엔트리를 통해서 기술을 갖고 있는 기술 심사, 그리고 3년 풀타임 경력을 갖고 제대로 된 영어 성적을 갖춘 사람들이 고용주의 지명을 후원 삼아 이렇게 영주권을 많이 받아왔죠. 이 비자조차도 영주권을 받은 상태에서 예를 들어 2년 동안 일을 하겠다고 했다가 비자 받자마자 그만둬버리고 이러면 비자가 캔슬될 수도 있다라는 형태로 안내를 한 바가 있고, 그 근거를 다이렉트 엔트리의 경우에 과거에 제가 중국에서 영상을 하나 찍어서 올린 적이 있고, 최근에 또 우리 금행철 의뢰인의 사건을 담아서 TRT조차도 비자가 캔슬될 위험에 처할 수 있다, 여기에 대해서 영상을 찍은 적이 있습니다. 자,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많은 분들이 와, 다들 영주권 받고 잘 그만두던데 그렇게 겁주느냐, 이런 식으로 제 영상의 취지를 오해하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서 제가 오히려 많은 분들을 안심시켜 드리기 위해서 데이터를 가지고 왔습니다. 내돈내산 정보조회 시리즈 2탄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. 2018년 7월 1일부터 2023년 11월 30일까지 5년 넘는 기간 동안 그 많은 ENS 취업비자 영주권을 받은 사람들 중에서 NOICC 비자 취소 의향서를 이민성에서 도대체 몇 명이나 이슈했느냐, 이민법 제109조에 따라서 이민 ENS 비자를 취소하겠다라고 하는 비자 취소 의향서를 몇 명에게 보냈느냐를 정보조회해 봤습니다. 대략 보자고요. 그 수많은 쿼터가 주신청자와 동반 신청자를 포함한 거기 때문에 만 5년 넘는 기간 동안 주신청자가 대략 한 2만 명 정도 이상은 될 거예요. 그죠?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 몇 명의 주신청자가 비자 취소 의향서를 즉 송달받았느냐 하면 69명입니다. 70명이 안 되죠. 그죠? 와, 그러면 2만 명 중에서 70명이라고 치더라도 0.3% 밖에 안 되는 사람이 비자 취소 의향서를 받았다라는 거예요. 이민성에서 너 과거 이 ENS 비자를 신청하는 과정 중에서 비자 신청서에 대한 답변이 거짓을 담고 있었기 때문에 비자를 취소하겠다, 이런 형태의 의향서를 받았던 겁니다. 얼마 안 돼요. 그죠? 0.3%. 와, 100의 3도 아니고 1000의 3이라고 하면 이거 그거 가지고 그렇게 겁줬냐, 이런 이야기를 할 텐데, 첫 번째, 저는 겁준 적이 없고요. 두 번째,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고 이민성은 이런 파워와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비자를 진행할 때 영주권을 받고자 그렇게 애를 쓴 만큼 더더욱 준비를 해야 되고, 법의 시스템과 그 운용되는 체계에 대해서 반드시 알아야 될 필요가 있고, 거기에 대해서 정당한 법적 조언을 받으라, 이게 취지였습니다. 자, 그러면 다시 돌아가 볼게요. 69명이 이 비자 취소 의향서를 받았는데 그 중에 실제 몇 명의 비자가 취소됐을까? 이게 더 궁금하죠. 그죠? 네, 내돈내산 정보조회 자료에 따르면 34명이 실제 비자가 취소되었습니다. 말이 34명이지 34명에게 달려있는 동반 신청자로 ENS 영주권을 같이 받은 식구들까지 치면 대략 1가구에 동반이 3명 또는 2명이 있었다라고 친다면 대충 한 2.5배 정도 치면 적절하지 않을까 싶어요. 그러니까 한 100명 이 정도가 비자가 취소가 되었다. 물론 AAT로 가서 뒤집어내고 이런 경우들도 분명히 있겠죠. 저만 하더라도 뒤집어낸 케이스들이 꽤 많이 있으니까 그게 이제 ENS 비자냐 TSS 비자냐 어떤 비자냐 그 종류에 따라 다르겠지만, 자, 그러면
와, 0.3%고 실제 비자 취소된 건 그 중에 또 절반이니까 0.15%인데 뭐 그거 가지고 그래 ENS 비자 뭐 비자 취소 안 되는 거랑 뭐 매한가지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제가 몇 가지 한번 데이터를 가지고 왔거든요. 우리 주변에 벌어질 수 있는 일들 중 발생 확률이 한 0.5% 미만인 것들 중에서 호들갑 떨면서 걱정하고 뭐 이러는 것들이 대충 뭐 어떤 것들이 있니? 라고 이렇게 찾아봤더니 주요 수술 합병증의 경우에 뭐 심각한 합병증이 발생할 확률이 의료계에서의 데이터로 확률로 보자면 1에서 5% 정도이고 항공기 사고의 경우에는 이제 1100만 분의 1 정도의 확률이라고 하는데 그걸 뭐 쫄아가지고 비행기 못 타는 사람들 공포심리라든지 이런 것들 엄청나게 많죠. 그 다음에 그 심각한 알레르기 반응, 뭐 아나필락시스 뭐 이런 것들의 경우에는 0.05%에서 2%에 불과하다고 합니다. 근데 그 알레르기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들 걱정하고 있어요, 그죠? 그 다음에 뭐 자연재해라든지 이런 경우는 뭐 연간 위험 확률이 뭐 475분의 1 정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, 그다음 출산 합병증이 있죠. 뭐 예를 들어 자궁 파열이라든지 이런 심각한 출산 합병증이 보통 0.5에서 1%의 확률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이제 스페이스 셔틀이라든지 이런 우주 임무를 가게 되는 경우에 평균적으로 4%의 그런 그 사망률을 갖고 있다라고 하더라고요. 대충 몇 가지를 뽑아봤는 내용들이 이런데 이것들 각각 하나하나 굉장히 크게 와닿고 우리는 그런 일을 피하고자 굉장히 많이들 노력하고 있지 않아요? 억만금이 주어진다 하더라도 우주 여행만큼 나는 죽어도 안 가겠다. 이런 사람들 우리 주변에서 많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? 일론 머스크가 스페이스 X로 우주선을 띄우고 제프 베조스가 뭐 우주에 갔다 오고 뭐 이 난리를 쳐도 나는 절대 안 가라고 하는 사람들 굉장히 많죠. 사고 날까봐 겁나서 뭐 등등등. 자, ENS 비자 데이터를 통해서 봤을 때 뭐 0.5% 미만, 0.3% 미만, 어쩌면 0.15% 미만으로 비자가 캔슬되었다.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적어도 2018년 7월 1일부터 2023년 11월 30일까지 별거 아닌 것 같죠? 하지만 그게 여러분에게 닥칠 일이라면 별거 아닌 걸로 끝나겠습니까? 그죠? 하필이면 금행철 클라이언트가 이 0.3%에 해당이 돼서 비자 취소 의향서를 받았던 걸까요? 네,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. 자, 법무법인 박앤코는 이렇게 제대로 된 데이터를 가지고 여러분과 의논하고 법적 조언을 해드리고 싶고 여러분의 비자 여정, 이민 여정에서 동반자가 되기를 희망합니다. 궁금하신 점들, 이런 부분들 저희 법무법인에 문의해 주시면 좋겠고요. 그 다음에 뭐 시간이 되는 한 앞으로도 계속 내돈내산 정보조회 통해서 여러분을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. 저희 법무법인 박앤코는 호주 이민에 관한 모든 업무를 다 총괄해서 수행할 수 있고, 특별히 AAT 재심 업무는 정말 강력하게 투자하고 있고 전문성을 갖고 있습니다. AAT 재심 누구랑 해야 되느냐? 저희 법무법인에 문의해 주십시오. 현재 진행 중인 사건들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세컨 오피니언 의견을 드릴 수 있고, 비자가 거절되었거나 취소되어 재심을 진행해야 되는 경우에도 큰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. 이 정도 하겠습니다. 들어가십시오.